70대가 넘어서도 젊을 때처럼 검사를 받는 건 건강관리가 아니라 위험관리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마음에 걸리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우물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데도 아프지 않은데 나이도 있고 혹시 모르니까라는 말에 병원 검사를 예약하고 결과지 숫자 하나에 밤잠을 설치고 다시 추가 검사 날짜를 잡는 일. 처음엔 건강을 챙긴다는 안도감이 들지만 어느 순간부터 병원 가는 날이 한 달의 가장 큰 일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몸은 더 약해진 것 같은 느낌,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경험. 이거 기분 탓이 아닙니다. 70대 이후의 검사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이런 걸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의사들조차 70대 이후에는 조심해서 접근하는 검사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 둘째, 검사가 병을 찾기보다 오히려 병을 만들어내는 순간이 언제인지. 셋째, 병원비와 시간, 체력을 어디에 써야 진짜 오래 편안하게 사는지. 이건 병원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안을 키우는 건강관리에서 벗어나자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이 작은 선택이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젊을 때는 검사는 많을수록 좋다고 배웠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70대, 80대 환자분들을 수십 년간 지켜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계기가 된 분이 계십니다. 박영철 어르신, 당시 78세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매년 빠짐없이 종합검진, 자식들 걱정할까봐 아픈 티 한 번 내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해 아무 증상도 없던 상태에서 검진 결과지에 아주 작은 이상 소견이라는 말이 적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보죠. 그 한 번이 추가 검사로 이어졌고 또 다른 검사로 이어졌고 결국 시술을 받게 됐습니다. 결과는요? 암도 아니었습니다. 치료할 필요도 없던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검사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으로 박영철 어르신은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했던 말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나 그냥 가만히 살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저는 70대 넘으면 의사들도 피하는 검사 5가지 왜 조심해야 하는지 의학적인 근거와 진짜 현장 이야기를 통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겁주기 위한 경고가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병원이 아니라 삶에 쓰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분들에겐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의 몸을 진짜로 아끼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검사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소변 세균 검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검진에서 소변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시고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세균이 조금 나왔네요. 염증 수치가 보이니까 약을 드셔야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내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도 소변에서 세균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무증상 세균뇨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는 병이 아닙니다. 치료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과를 보고
항생제를 복용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봐온 장면이 있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해지고 설사를 하고 기운이 빠지고 면역력이 더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고령에서는 항생제 하나가 장내 균형을 무너뜨리고 넘어질 위험, 입원 위험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균이 있는데 약을 안 먹어도 괜찮은 겁니까?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열도 없고 배뇨 통증도 없고 소변 볼 때 불편함이 없다면 치료하지 않는 것이 의학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해외 노년 의학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검사는 증상이 없을 경우 치료하지 말 것을 분명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를 대하는 방식이 문제인 겁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검사는 증상 없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나이도 있으니까 심장은 한번 찍어보죠. 이 말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심전도는 분명히 필요한 검사입니다. 가슴 통증, 숨가쁨,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도 없는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심전도는 오히려 혼란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70대 이후의 심전도는 정상이어도 비정상처럼 보이는 변화가 자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혹시 모르니 정밀 검사합시다. 로 이어지고 운동 부하 검사, CT, 조영제 검사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어지럼으로 넘어지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검사가 병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새로운 환자를 만드는 순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검사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 받는 게 아니라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다면 몸은 이미 나름의 균형 속에서 잘 버티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세 번째 검사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이실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바로 단순 요통에 시행하는 척추 MRI 검사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는 필요할 때만 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겪는 세 번째 상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 요통에 시행하는 척추 MRI 검사. 이 검사는 70대 이후에는 특히 더 신중해야 합니다. 허리가 아픈 날이 하루 이틀 늘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뻐근하고 조금 걸으면 괜찮아지고 쉬면 다시 가라앉는 통증. 이런 허리 통증은 대부분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때 MRI를 찍으면 거의 예외 없이 이런 말이 결과지에 적혀 있습니다. 디스크 돌출, 퇴행성 변화, 협착 소견. 이걸 보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내 허리가 큰일 난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70대 이상 성인의 80% 이상이 아무 통증이 없어도 MRI상 디스크나 협착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진에 보이는 변화가 지금의 통증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MRI를 찍은 뒤부터 이상하게 통증이 더 커지는 경우입니다. 허리에 문제가 있다는 말 한마디가 몸을 움츠리게 하고 움직임을 줄이고 근육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니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이 악순환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정순자 어르신, 당시 76세셨습니다. 가벼운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고 MRI를 찍은 뒤
디스크가 꽤 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이분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두려워했고 걷는 걸 피했고 집에만 계셨습니다. 3달 뒤 통증은 처음보다 훨씬 심해졌고 다리 힘이 빠졌습니다. 사진은 그대로였지만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 MRI가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사진을 먼저 본 것이 문제였습니다. 고령의 허리 통증은 대부분 운동 부족, 근육 감소, 일시적인 염좌에서 시작됩니다. 이럴 때 진짜 필요한 건 사진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걷기, 근육을 깨우는 간단한 스트레칭, 통증을 견딜 만큼의 활동 유지. 이게 70대 이후 허리를 지키는 진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검사는 남성 어르신들께 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75세 이후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흔히 PSA 검사라고 불리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 결과 하나 때문에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었던 분들이 갑자기 환자가 되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PSA 수치가 조금 올라가면 혹시 전립선암 아닙니까?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령에서 발견되는 전립선암의 대부분은 매우 느리게 자라는 암입니다. 평생 아무 증상 없이 함께 살아도 되는 암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발견하고 나면 생검, 시술, 치료로 이어지면서 요실금, 성기능 장애 같은 삶의 질 저하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이면 무조건 치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다음 페이지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과 함께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5번째 검사 이야기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립선 검사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75세 이후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즉 PSA 검사는 검사 자체보다 그 이유가 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가 기준보다 조금만 높아도 조직 검사를 해보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어르신은 환자가 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75세 이후 남성에게서 발견되는 전립선암의 상당수는 평생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암입니다. 이 말이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전립선암은 자라는 속도가 매우 느린 경우가 많아 암보다 먼저 다른 원인으로 자연스러운 생을 마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시작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수술 이후 소변을 참지 못해 외출이 두려워지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삶의 자신감을 잃는 분들, 암은 없어졌는데 삶이 사라졌다. 이런 표현을 저는 실제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이정호 어르신, 당시 79세셨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 배뇨도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PSA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고 결국 조직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아주 초기의 전립선암. 의사는 말했습니다. 치료하면 완치됩니다. 하지만 치료 후 이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사람 만나는 자리를 피했고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걸. 이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암을 방치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나이에 이 암을 지금 치료하는 것이 내 삶에 정말 이득인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5번째 검사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젊은 연령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조기에 암을 발견해 수명을 늘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고령에서는 대장 내시경 자체가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검사 전날 하루 종일 설사약을 먹고 탈수가 생기고 어지럼으로 넘어지는 경우, 검사 중 장 천공, 출혈 같은 합병증 위험도 나이가 들수록 높아집니다. 게다가 75세 이후에 새로 발견되는 용종이나 암이 실제로 수명을 줄이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의외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여러 연구와 가이드라인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득보다 위험이 커지는 시점, 바로 이때가 검사를 멈출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 내가 실제로 더 오래, 더 편하게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면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70대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5가지 검사를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검사를 줄이면 나는 뭘 해야 합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검사를 줄인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도움이 되는 곳에 에너지를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70대 이후에도 분명히 효과가 입증된 첫 번째 선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 백신입니다. 독감, 폐렴구균, 대상포진 이 세 가지는 화려하지 않지만 실제로 생명을 지켜주는 수단입니다. 특히 폐렴은 고령에서 입원과 사망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검사로는 막지 못하지만 백신으로는 분명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최경자 어르신 당시 81세셨습니다. 매년 검진은 꼬박꼬박 받으셨지만 백신은 괜히 맞았다가 아플까봐 피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겨울 폐렴으로 입원하셨고 그 후로 몸의 균형이 눈에 띄게 무너졌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는 매년 했는데 정작 막을 수 있는 건 안 챙겼네요.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건 근육을 지키는 식사입니다. 70대 이후 건강의 핵심은 혈압이나 숫자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몸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뼈보다 먼저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량을 줄이면서 단백질 섭취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 결과 근육은 빠르게 줄고 기운은 떨어지고 활동이 줄어듭니다. 고기든 생선이든 계란이든 매 끼니에 손바닥만큼의 단백질, 이건 약보다 확실한 노년 건강 투자입니다. 세 번째는 무리하지 않는 걷기입니다. 하루 만보, 이런 기준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숨이 약간 차고 다음 날까지 통증이 남지 않는 정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 뇌, 근육은 충분히 자극을 받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걷기는 검사 결과지에 안 나오지만 삶에는 분명히 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놓치는 부분입니다. 평생 한 번이면 충분한,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모든 검사를 다 피하자는 게 아닙니다. 복부 초음파처럼 부담이 적고 중요한 장기를 한 번쯤 살펴볼 가치는 있는 검사도 있습니다. 다만 반복이 문제입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데
매년 같은 검사를 의무처럼 반복하는 건 건강 관리가 아니라 불안 관리에 가깝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어르신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검사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병원에서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힘은 의사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환자가 과잉 진료를 막고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3가지 질문은 공격적인 말이 아닙니다. 의사를 불신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내 남은 시간을 존중해 달라는 가장 정중한 요청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검사를 하면 제가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결과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이득을 묻는 질문입니다. 검사로 병을 하나 더 알게 되는 것과 내 수명이 실제로 늘어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질문을 덧붙여 보십시오. 그 조기 발견이 제 나이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검사 상당수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검사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이 질문은 노년의 건강 관리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검사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0년, 15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에게 그 검사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이 혹시라는 단어가 불안을 키우고 검사를 부릅니다. 하지만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판단은 훨씬 차분해집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안 하고 증상이 생겼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의사에게도 굉장히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의사는 지금 꼭 해야 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 지켜봐도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 해도 됩니다 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 답을 들으면 어르신은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이 검사가 의미가 있는가를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는 젊을 때의 기준으로 계속 가져갈 수 없습니다. 75세 이후의 몸은 속도를 줄이고 균형을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안전하게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결정은 결국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묻는 환자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질문은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성숙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검사를 줄이는 법, 대신 투자해야 할 것,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질문까지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75세 이후의 몸은 고쳐야 할 기계가 아닙니다. 수십 년을 버텨온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젊을 때의 기준으로 이 몸을 들여다봅니다. 숫자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결과지 한 줄에 하루 기분이 무너집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검사를 거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병원을 불신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검사를 선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증상이 없는데도 불안하다는 이유로 받는 검사. 그 검사가 정말 내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드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고령일수록 증상 없는 검사는 이득보다 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하는 환자가 과잉 진료를 막습니다. 셋째, 병원비보다 생활과 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검사표와 약봉지로 가득 찬 노후보다 사람 냄새 나는 식탁, 햇볕 아래 걷는 산책, 오늘도 혼자서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는 그 안도감. 이게 75세 이후에 지켜야 할 건강의 기준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검사 결과 하나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불안은 검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안은 기준을 바꿀 때 비로소 사라집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삶의 속도를 존중하고 필요한 것만 차분히 선택하는 것, 그게 노년의 건강을 가장 오래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께 불안을 키우는 경고가 아니라 불안을 내려놓는 작은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어르신 한 분의 선택이 또 다른 어르신이 불안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무사히, 조용히,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우물이었습니다.